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확률의 뜻과 우리 시행과 사건에 대한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률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확률이라는 말을 계속 많이 썼는데, 확률은 자, 이제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고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사건 A가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 그래서 그걸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사건명을 쓰고 옆에다가 확률을 씁니다. 이 P가 뭐의 약자냐면 probability. probably 하면 뭐가 되게 아마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probability.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거고,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NS분의 NA. 자, 근데 우리 N은 경우의 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N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하던 정의냐면 중딩 때 하던 정의예요. 중딩 때 하던 정의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확률 A라고 정의하고요. 이건 중딩 정의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얘를 수학적 확률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수학적 확률과 대비되는 확률, 우리 그 확률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1번, 지금 바로 이 방법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99%의 문제는, 자, 이렇게 수학적 확률로 확률을 구하는 게 거의 대부분 문제인데, 수학적 확률 아니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다음처럼 정의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봅시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 던지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사건 A를 3, 6이라고 해볼까요?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구하면 전체 6개 분의 사건 A의 가지수 2가지, 그래서 3분의 1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자, 근데 이제 통계적 확률은 확률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실제 주사위를 n번을 던지는 거야. 그 중에서 이렇게 사건 A, 즉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횟수를 소문자 n번이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딱 6번 던져. 그럼 딱 이상적으로 2번만 3의 배수가 나오겠니? 아니죠. 뭐 6번 던졌는데 6번 다 3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던지는 횟수를 6번이 아니라 60번, 600번, 6000번, 6만번 이렇게 늘리다 보면 그때 3의 배수가 나오는 이 비율이 점점 어디로 갈 거냐면 3분의 1이라는 수학적 확률에 근접해 갈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6번 던져서는 딱 2번, 3의 배수가 2번 나오진 않지만 600번을 던지면 대략 200번 가까이, 6000번을 던지면 대략 2000번 가까이 3의 배수가 나오겠지. 딱 떨어지진 않겠지. 근데 그 n을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무한번에 반복한 주사위 던지기 속에서 3의 눈이 나오는 횟수의 비율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간다? 3분의 1의 확률로 가까이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확률을 정의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수학은 어떤 확률을 구한다? 이 확률 단에선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데 예외적으로 통계적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좀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내가 할 얘기는 그렇게 뭐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는데 뭐냐면 그럼 언제 수학적 확률을 거기다 수학적 확률을 쓰면 되잖아. 통계적 확률이 왜 필요하지? 라고 할 때 수학적 확률을 쓰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예외적이래. 대부분 어떤 경우에서만 쓰냐면 근원 사건이 모두 동일한 가능성으로 일어날 때 그때만 쓸 수 있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말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지금부터 한 대략 1분간의 설명은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가 있는데, 봐보세요. 요런 주사위가 있고, 또 하나는 요렇게 생긴 주사위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요렇게 생긴 주사위가 있어. 근데 이제 바닥에 이제 1이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1이 써 있고, 얘도 1이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사위 이렇게 생긴 도형을 다 던져.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위야. 그럼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1, 2, 3, 4, 5, 6입니다. 이 경우도 전체 경우의 수, 즉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이 되겠지? 그때 사건 A를 1이라고 해보고, 이때도 사건 A를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의하면 6분의 1. 얘도 사건 A에 의하면, 수학적 확률에 의하면 6분의 1이야. 그럼 둘 다 모두 6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네. 그러니까 주사위 눈은 이제 천장을 향하고 있는 눈에 있는 거잖아.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1의 눈이 딱 천장에 와 있어야 돼. 그쵸? 여기 1의 눈이 천장에 딱 와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6분의 1 맞는데 이때는 이 1의 눈이 천장에 가 있으려면 이 좁은 면이 바닥에 가 있어야 되거든? 이 도형을 싹 던졌을 때 이 좁은 면이 바닥에 딱 설 확률. 그 6분의 1인가? 다른 면하고 똑같나? 얘도 6분의 1이고 얘도 6분의 1이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얘도 6개 중에 1개의 가능성인데, 한 6개 중에 1개니까 이것도 수학적 확률을 구하면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겠지, 그치? 자, 두 개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첫 번째 요 경우에는 요 1, 2, 3, 4, 5, 6. 나머지 5면 포함해서 1이 나올 확률이 전부 6개가 동일할 정도로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는 주사위 눈이 1이 나오려면 요 좁은 면이 바닥에 가서 거꾸로 뒤집어줘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1이 나올 확률이 가능성이 나머지들이 나올 가능성보다 현저히 떨어져. 그러니까 이 6개가 동일한 가능성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근원 사건이라는 건 개별 결과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수학적 확률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바로 이런 케이스에서만 쓰면 된다. 그럼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오나요? 거의 안 나온다. 대부분 다 수학적 확률을 이용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설명해 봤어.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확률을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때는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 방법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입체 도형을 무수히 많이 던져서 실제로 1이 나오는 수의 비율을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말이 좀 길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중학교 때 했던 그냥 경우에서분의 경우에서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필수 예제들만 간단하게 문제를 풀고 나머지는 자, 우리 이 기본 교재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필수 예제 3번을 보도록 해볼게요. 자, 문제 많이 안 풀 겁니다. 이거 쉬워요. 간단하게만 설명 몇 개만, 필수 예제 중에서도 일부만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모든 확률 문제를 풀 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왔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자, 그래서 항상 확률 문제는 여기 뭐가 나오냐면 시행이라는 것이 먼저 나와. 그래서 시행을 너희가 딱 파악하는 거야. 시행을 파악하면 곧장 그 시행의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지. 주사위 2개를 던지면 총 36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나와. 어떤 표현이 항상 나오냐면 확률 문제는 옆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묻고 있어. 근데 이렇게 말을 워딩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안 줘요. 그렇죠? 사건은 결과집합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설명하는 뭐가 있다고 했지? 조건이 있지. 그렇지?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 그래서 노란색 형태로 답을 준 거야. 문제는 제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사건은 그 사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집합을 사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특정한 그 조건을 항상 써준다. 자, 왼편에는 시행, 오른편에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 그럼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사건을 우리가 다 구해주면 돼. 자, 1번. 이렇게 나왔죠? 나온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두 눈의 수가 같을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집합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A는 뭐가 있을까요? 11, 22, 33, 44, 55, 66이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A 사건의 경우의 수는 6개. 그럼 이제 A 사건의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의해서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36. A 사건의 경우의 수는 6이야. 그러니까 36분의 6 해서 6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그치? 2번. 이번에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집합 사건을 B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26, 35, 44, 그 다음에 53. 53 불고기. 자,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MB는 5가 돼서 PB가 36분의 5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3번이 좀 어렵네. 3번에 이렇게 돼 있어.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 그럼 어떻게 구한다? 완전 제곱수? 완전 제곱수는 뭐가 있겠니?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건, 결과집합을 C라고 하고, C는 좀 천천히 해보자. 그러면 이제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니까 완전 제곱수에는 뭐가 있냐면요. 일일이 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수에는 1이 있고, 4가 있고, 9가 있고, 16이 있고, 25가 있고, 36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됩니다. 자, 그럼 1이 나오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1,1, 4는 1,4, 2,2, 4,1. 9는 3,3 하나밖에 없고요. 16은 여기서 4,4 하나밖에 없고 5,5 하나밖에 없고 6,6 하나밖에 없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래서 C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6분의 8. 9분의 2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안 어렵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제 필수예제 4번도 볼까요? 그럼 필수예제 4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천천히 이용한 건데 똑같은 걸 풀 건데 이제 필수예제 4번은 순열을 이용한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부터 좀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 문제를 보니까 A, B, C, D, E, F 6명이 있어요. 그렇죠? 6명의 학생이 일렬로 앉을 때 항상 얘네들이 이제 시행, 일렬로 앉히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지. 시행이 설명되어 있고 뒤에 사건이 설명되어 있다. 조건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했지. A, B가 이웃할 확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전체 사건의 가지수를 세면 됩니다. NS는 당연히 6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A, B가 이웃한다는 거니까 A, B를 이웃하게 묶고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를 일렬로 세워주면 돼.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건을 난 사건명을 보통 이제 X라고 잡을게요. 책에서는 뭐 알파벳 A, B, C, D를 잡는데 X 파일 뭐 이런 거 있잖아. 나한테 X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X의 경우의 수를 찾아주는데 A, B가 이웃한다? 그러면 하나로 묶고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 일렬로 배열하고 A, B의 자리를 바꿔주면 2팩. 따라서 X 사건의 확률은 6팩 나누기 5팩 곱하기 2팩. 2팩을 2라고 하자. 그럼 이렇게 약분할 분모 6이 나오겠지? 그러면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에 8개 문자를 일렬로 나눌 때 C하고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어야 된대. 그러면 C 땡땡 땡땡 T 이렇게 있고 나머지 4개가 이렇게 있다. 8개가 있겠지.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전체 사건의 가지수는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겠어? 8팩이라는 거 꼭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제시된 사건. 자, 문제에서 얘기한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집합을 X라고 하면 X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세보자. 자, 셀 때 이렇게 세볼게요. 자, 1단계 뭐부터 정한다? 6개 중에서 6개 문자가 뭐가 있어? CT를 제외하면 O, M, P, U, E, R 있잖아. 이렇게 O, M, P, U, E, R 하나, 둘, 셋, 넷, 6개 중에 여기 들어올 문자 2개를 골라서 일렬로 세운다. 그래서 첫 번째는 6P2가 되겠다.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단계는 1단계, 이제 2단계는
CT를 어떻게 돼? 위치를 결정해 줘야 되겠지? 2팩이고요. 자, 이제 요거는 하나로 묶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일렬로 배열하면 되니까 뒤에 곱하기 5팩토리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X의 가지수인 거야. 6P2 곱하기 2 곱하기 5팩토리얼. 그래서 요거분에 요거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건데, 원순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앞에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 풀어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필수 예제 나는 8번 하고, 그 다음에 10번 2개만 더 설명하고, 더 이상 내가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경우의 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잘하면 되는 거거든. 앞에서 했던 경우의 수 세는 것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필요 없어요. 앞에서 했던 거에 복습이 됩니다. 필수 예제 8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8번에 해당하는 문제. 자, 중요한 필수 예제만 보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는 거야. 자, 주머니를 보니까 주머니에 뭐가 있다고 나왔냐면 필수 예제 8번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봐야 돼. 흰 공이 3개 있어, 주머니에.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 공이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초록 공 5개가 들어있어.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시행을 보도록 하자. 시행을 잘 생각해야 돼. 뭐냐면 임의로 랜덤하게 몇 개를 꺼내냐면 4개를 꺼냅니다. 4개를 꺼내는데 거기에 동시에 꺼낸다는 말이 있지. 그럼 동시에를 동그라미 치고 이 말은 뭐냐면 순서를 고려한다, 안 고려한다?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야. 그래서 이 시행의 결과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수는 총 공이 몇 개니? 10개지, 10개? 이걸 총합해서 10개입니다. 그래서 10C4. 10C4. 이게 바로 이제 시행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계산까지 해볼까요? 19, 8, 7, 4, 3, 2, 1 약분하면 사라지고 3이 나와. 그래서 210이야. 전체 경우의 수는. 그치? 여기까지 이제 살 수 있지. 그치? NS는 210. 자, 그러면 이제 사건이 설명되어 있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건. 그 사건의 이름을 나는 항상 X라고 이제 잡겠습니다. X 파일. 자, 1번. X 사건이 일단 이렇게 주어져 있어. 뭐냐면 4개가 모두 초록. 그러면 가지수를 세면 되는 거지. 4개가 모두 초록이다? 그럼 초록에서만 4개를 꺼내줘. 그러니까 5C4야. 그래서 확률은 210분의 5C4 하면 되는 거예요. 2번 문제 뭐라고 나왔니? 흰 공이 몇 개 나와야 되겠어? 2개 나오고 검은 공이 2개 나와야 된다. 그럼 요 조건을 만족하는 X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흰 공에서 3개 중에 2개를 꺼내고 검은 공 2개 중에서 2개를 꺼내면 돼. 그래서 확률은 NS분의 3C 곱하기 2C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 흰 공이 2개가 나온다. 근데 여기 조건을 좀 그래. 흰 공이 2개가 나온다고만 딱 나왔으면 나머지 2개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흰 공을 제외하는 곳에서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검은 공하고 초록하고 상관없이 얘들 중에서 2개가 나온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걸 잘 파악해야지. 그래서 이때 가지수는 흰 공 셋 중에 2개, 나머지 7개 중에서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서 이걸 그냥 3C2라고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률은 3C2 곱하기 7C2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계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필수 예제 10번을 보고 이 영상은 요 이제 확률, 기본 확률 이제 단원은 마치고요. 덧셈 정리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0번이에요. 자, 필수 예제 10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돼 있죠. 자, 주머니 속에 흰 공, 검은 공 합해서 10개 공이 들어있다. 그럼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 흰 공과 검은 공이 합해서 10개. 흰 공, 검은 공. 근데 맨 마지막 질문을 읽어볼까? 자, 흰 공이 몇 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보아라 라고 했으니까 흰 공이 X가 있어. 총 합해서 10개라고 했으니까 검은 공은 10-X. 이렇게 더 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대. 아,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시행은 뭐냐면, 임의로 랜덤하게 2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의 방식으로 꺼낸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2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야. 그랬을 때, 자, 조건이 나왔어. 사건 X가 나와 있지. X 사건. 사건이 뭐라고 나왔냐면, 모두 흰공. 둘 다. 꺼낸 공 둘 다 흰공이 나오는 X 사건이야. X 사건이고, 그 X 사건의 확률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학적 확률이 있고, 또 하나는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 문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치? 우리 이제 고3 정도 됐으면 있잖아. 문맥상 뭘 할 수 있어? 통계적 확률로 구해봤다는 얘기예요. 이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X사건, 둘 다 흰공이 일어나는 비율의 극한값이 대략 얼마 나오냐면, 3번 중에 1번 꼴, 2번 꼴, 1번 꼴, 3번 중에 1번 꼴이 나왔다. 즉, 통계적 확률로 X사건의 확률을 구했더니, 그 확률이 3분의 1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수학적 확률도 3분의 1이라는 얘기거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로 확률을 구하나, 수학적 확률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선 통계적 확률로 확률을 구해도 그것이 결국 수학적 확률에 근접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생각해봐. 주사위 1을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데 그걸 우리가 6분의 1로 딱 계산하나? 그걸 실제 우리가 6만 번을 던져볼 때 6만 번 중에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만 얼마 근처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비율이 점점 이제 수학적 확률로 근접하니 이 표현은 뭐냐면 X사건이 나올 수학적 확률도 3분의 1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체 사건의 경우에 NS분의 N, X가 3분의 1이라는 건데 NS는 10개니까 10C 3이 2고요. 얘는 XC2가 되는데 이 값이 곧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지. 계산 한번 해볼게. 10C는 여러분 암산 빨리 해보세요. 10C는 45고요. XC는 그냥 XC라고 좀 더 이따 계산할게. 얘가 3분의 1이야. 그래서 XC2가 15가 나와야 돼. XC2는 2 곱하기 1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인데 그게 15가 나와야 되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30이 되겠지.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 30 나오려면 X는 6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답은 6개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계적 확률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필수 예제 문제가 쉽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확률 단원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덧셈 정리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안녕.